현재 한국 농구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팀은 아마 부산 KCC일 것입니다. KBL 최고의 슈퍼스타로 꼽히는 허훈과 허훈의 만남은 물론 건강만 하면 MVP 컨텐더로 손색 없는 최준용이 존재하는 KCC는 농구 대잔치 출신 최고 슈퍼스타였던 이상민 감독까지 선임하면서 이번 시즌도 KBL의 인기를 책임질 팀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KCC의 성적은 선수단 이름값에 비해 아쉬웠지만 오랜 연고지였던 전주시와 이별한 뒤 부산으로 이동한 23-24 시즌은 KCC의 부산 시대 첫 해이자 성공적인 시즌으로 기억되고 있죠. 서울 SK에서 FA로 풀린 최준용을 영입하며 슈퍼팀을 꾸린 그들은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빠른 농구로 컨셉을 바꾼 뒤 연승을 탔고 정규 시즌을 5위로 마쳤음에도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KBL 역사상 5위 팀이 최종 파이널 우승을 해낸 사례는 없었으나 당시 KCC의 엄청난 기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요. 파이널 상대는 이제는 같은 팀이 된 허훈의 수원 KT였고 형제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구도 속에 시리즈는 1승 1패로 전개됩니다. 때문에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파이널 3차전은 두 팀의 우승 향방을 가를지 모르는 중요한 한판이었는데요. 당시 이 시리즈의 주요 매치업 중 하나는 라거나와 페리스 베스였고 아무래도 피지컬에서 베스가 라거나를 골밑에서 막긴 어려웠습니다. 물론 KT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던 허훈이 있었고 허훈과 하윤기의 핸드오프로 드디어 첫 득점을 기록한 KT는 케빈 듀란트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베스의 점퍼로 따라가는데요. 그러나 KCC의 가장 큰 장점인 속공농구는 역시나 강력했고 허웅의 경기 첫 3점이 빠르게 나온 건 상대에겐 고민이었습니다. 이후 형의 외곽포가 터지자 허훈이 미드레인지 점퍼로 응수하더니 허웅에 대한 하드헤지 수비로 실마리를 풀어나간 KT는 페리스 베스 방면 더블팀을 다른 쪽에서의 득점으로 연결해냈죠. 하지만 허훈과 베스 원투펀치의 공헌도가 꽤나 눈부셨음에도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고 리바운드 넘어지면 정창량 공을 지켰어요. 한 번에 길게 뽑았습니다. 허웅 날아오릅니다. 자, 이 득점은 정창용의 허술의 고비 때마다 속공으로 밀어붙인 KCC는 1쿼터를 앞서갑니다. 결국 그들의 빠른 농구가 이어질 수 있냐가 승부의 관건이었죠. 1쿼터부터 허훈과 허훈 형제가 이름값을 해준 가운데 2쿼터에서도 KCC는 수비 성공을 착실하게 속공으로 연결했으나 라거나 대신 벤치에서 나온 알리제 존슨의 3점 실패는 속공 대결에서 밀리던 KT가 아웃넘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쿼터 중반부터 원정팀은 매치업존 수비를 꺼내는데요. 최준용을 정성구가 막는 변칙 디펜스가 생각보다 효과를 보자 리턴 허훈 스위치 피했습니다. 그리고 45도 허훈 3점 가운 엑스트라 패스 문정현 다시 리로케이션 허훈 3포인트 백투백 석점. 자, 백투백 3점. 팀을 이끌던 허훈이 상대 타임을 끌어내는 백투백 3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와 별개로 현재 코트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허훈이었죠. 모멘텀을 뺏긴 홈팀은 황급히 타임을 신청했고 이타적인 패스로 최준용의 레이업 찬스를 살려준 허웅은 이번엔 볼을 잡자마자 수비를 달고 코너 3점을 성공시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경기 양상이 형제 대결로 가고 있네요. 이 무렵 흔들리던 KCC를 잡아준 선수는 확실히 허웅이었죠. 그러나 어느새 홈팀의 리드폭이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려 하자 휴식을 마친 페리스 베스가 허훈의 득점 부담을 덜어주더니 최준용의 좋지 않은 슛감이 이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사이 KT가 그토록 바라던 원투펀치에서 파생되는 득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윤기의 세로 수비는 최준용에게 부담을 줄만 했고 공격 리듬을 되찾은 원정팀은 순식간에 접전을 만들어냈죠. 역시 농구가 흐름의 스포츠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제를 덜 받던 문성곤이 역전 3점을 터뜨립니다. 시종일관 추격만 하던 KT 입장에선 감격적인 순간 4대4 상황입니다. 아웃넘버 송교창 스텝스로 인사이드 올려놓습니다. 송교창. 자, 매끄럽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때 송교창의 스텝스루에 이은 레이업이 나오더니 또 한 번 트랜지션을 가동한 KCC는 기어이 리드만큼은 사소합니다. 물론 홈팀이 바랬던 무난한 경기 전개는 나오지 않았고 두 팀의 전반전은 상당한 접전 양상으로 종료되었죠. 허훈과 허훈 두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후반전은 마치 NBA에 버금가는 고득점 화력전으로 펼쳐집니다. 직접적인 득점 가담이 부족하던 최준용이 동료의 아웃렛 패스를 해결하며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피지컬 대비 사이즈를 선보이자 KCC가 꺼낸 기습적인 지역 방어를 허훈이 3점으로 격파하더니 허훈은 다시 대인 방어로 바뀐 수비를 파울 획득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 원정팀이 가동한 라거나 쪽 헬프 디펜스도 효과를 보면서 어느 한쪽이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전개가 이어지더니 허훈 자, 이렇게 되면 맨투맨으로 바뀔 겁니다. 경제 대결 더블 클러치 허훈. 와, 지금 보셨나요? 지금 형과 매치업된 허훈이 자신의 돌파를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앞서 있는 팀은 KCC지만 허훈의 활약이 눈부시네요. 다만 흐름을 잡은 KT는 마침내 스코어 균형을 맞추는 결실을 맺었음에도 그 이후 포제션을 메이드하지 못하며 역전까진 만들지 못했고 에피스톨라 왼쪽으로 캐치샷 허훈 3 네, 여지없는 성공을 하네요. 그리고 허훈입니다. 와, 이 두 형제. 쿼터 중반 허훈과 허훈이 서로의 3점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칩니다. 전반부터 심상찮던 형제 매치업이 점점 뜨거워지는 사이 마무리 집중력을 보여준 허웅의 엔드원은 홈팀의 우위를 지켜주었죠. 쇼다운을 이어간 두 선수가 모두 20점을 바라보는 시점. 이 무렵 KT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역전이 가능한 타이밍 때마다 선수들의 실책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었고 에피스톨라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라거나의 위력적인 덩크는 원정팀의 약점 공략이자 홈팬들을 열광시킬 장면이었죠. 그런데 홈팀의 우위폭이 투포제션 이상으로 벌어지려 하자 과감한 드라이빙을 시전한 허훈이 자유투를 얻어낸 데 이어 에피스톨라의 3점을 어느 정도 강요하는 수비가 적중하더니 자, 허훈 기아 변성 리머테 엔드원. 자, 최준영을 벗겨낸 허훈이 상대 파울과 함께 고각 레이업을 올리며 여러 차례 위기에 빠졌던 팀을 다시 한번 구해줍니다. 물론 송교창의 마지막 3점을 보탠 홈팀이 우위만큼은 지켜냈으나 이 정도 차이라면 파이널 쿼터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았죠. 마지막 쿼터에서도 원포제션 이내의 대접전은 사라지지 않았고 잠시나마 원정팀 KT가 스코어를 뒤집는 순간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KCC의 아슬아슬한 리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컨 찬스 득점에서도 홈팀이 우세를 점한 부분은 득점 하나가 귀중한 상황이었기에 KCC에겐 다행이었죠. 게다가 허훈 수비수로 나온 에피스톨라의 끈덕진 수비가 KT를 이끌던 허훈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는 듯 했는데요. 설상가상 이럴 때 해줘야 할 페리스 베스마저 턴오버를 범하더니 한동안 주춤하던 허훈이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킨 데 이어 절묘한 속공 패스를 연결해주며 컨디션을 회복하긴 했으나 베이스한 돌파 킥아웃 한이원 라인 보냅니다. 오픈 한이원 걸렸어요. 한 번의 길게 허훈 빠른 득점. 자, 블럭을 뜬 이후에 바로 다시 따라가는 타이밍에 나온 한의원의 피블록이 허웅의 속공을 만듭니다. 결국 KCC를 지탱해주는 요소는 속공 생산력이네요. 타임 이후 KT는 베스의 3점으로 기어이 제동점을 만들었으나 곧바로 허웅이 상대를 허탈하게 하는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았고 이거 쏩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하영기. 지금은 수비 성공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최준영 앞에 아무도 없어요. 라거나의 블록을 걷어낸 허웅의 아웃렛 패스가 최준용의 덩크를 만들며 KCC는 너무나도 강력한 리드 수성 능력을 과시 중이었죠. 점점 경기 종료가 다가오기에 원정팀의 반전이 절실한 시점. 그래도 그들이 믿을 요소는 허훈과 페리스 베스였고 자신을 괴롭히던 에피스톨라를 잽스텝으로 이겨낸 허훈의 점퍼와 페리스 베스의 돌파 득점이 무너질 뻔한 KT를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승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결정되겠네요. 역전의 빌미를 줄 수 없는 홈팀 KCC는 라거나를 앞세웠으나 상대의 집요한 견제를 받던 허훈이 파울을 얻어내더니 종료 30초를 남기고 허훈의 두 번째 자유투가 림을 빗나가자 그리고 허훈 리버체 더블 클러치 갑니다. 허훈 다시 공격권을 얻은 허훈이 상대 페인트 존을 찢어버립니다. 이로써 허훈은 이날 무려 37득점을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남은 시간상 여전히 유리한 쪽은 홈팀 KCC였고 시간 소모를 줄여야 하는 KT는 파울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가는 팀이 바라는 건 상대의 자유투 실패였겠으나 라거나는 극심한 부담감에도 클러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더 이상 잔여 타임이 없던 KT는 대단히 불리해져 버렸고 라거나에 이어 허웅도 클러치 자유투를 놓치지 않는데요. 결국 KT는 반드시 3점을 성공시켜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 허훈의 장거리 3점 시도가 실패하며 승부가 결정됩니다. 두 팀 모두 90점에 육박하는 대단한 화력전을 진행하면서 KBL에서도 고득점 농구가 가능함을 새삼 증명한 사이 허훈의 37점 퍼포먼스는 이날 가장 눈에 띄긴 했으나 KCC 선수들의 클러치 집중력이 한 수 위였습니다. 허훈과 라거나가 48점을 합작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보탠 홈팀은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죠. 대접전 승부를 따낸 KCC는 이후 시리즈 흐름을 장악하며 역사상 정규리그 5위 팀 최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4년에 KCC는 슈퍼팀 이름값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올해 허훈까지 합류한 그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KCC가 이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